이번 시간에는 C26 Equivalence of Euler-Lagrange Equation to Newton's Law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K-pop 디지털 라이브러리 kpop.org kpope.org로 가셔서 Table of Contents에서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 C-Series 스크롤 다운 해서 우리 28번까지 있는데요. 26번 Equivalence of Euler-Lagrange Equation to Newton's Law 여기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이 나옵니다. 이 강의를 마치게 되면 K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한국말로 설명되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이 옆에 있는 것은 영어로 되어 진행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K-pop 디지털 라이브러리 kpop.org로 가시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유튜브 채널에 서브스크립션 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서 유튜브 채널 K-pop 콜라보레이션의 유튜브 채널로 가시면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K-pop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우리의 다양한 컨텐츠를 다 포함하고 있고 모든 다큐멘트는 PDF 파일로 제공되어 있고 PDF 파일 옆에 있는 버튼들은 유튜브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많은 활용하시기 바라고 일반 물리, Scientific Absurdity는 물리를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매우 쉬운 단계부터 설명을 하지만 엄밀한 내용을 항상 포함하고 있고 모든 유도가 다 돼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K-pop 교재에는 어느 곳에서도 퍼오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모든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독창적이고 우리의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K-pop 채널에서 어디로 갈까요? 서브스크립션을 눌러서 여기에 K-pop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정보를 클릭하시면 information 여기에 우리 publication list 우리 연구 논문들이 이렇게 교육 내용들이 전부 다 논문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SCI 논문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볼까요? 거꾸로 가면 그리고 여기는 저는 입자물리 이론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 논문들도 여기에 들어가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커넥션이 매우 안 좋군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예,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 Equivalence of Euler-Lagrange equation to Newton's law. 뉴턴's law라고 하면 세 가지 법칙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뉴턴's second law, F equals ma. 여기 기다렸더니 나오긴 하네요. 입자물리 관련 우리 연구 논문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What is Newton's equation of motion? 자, F equals ma를 얘기하는 것이죠. F equals ma라고 하는 것은 acceleration인데, acceleration은 위치를 타임 데리버티브 한 게 velocity고
velocity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acceleration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m times velocity 이거 전체를 이름하여 linear momentum이라고 부릅니다. 선운동량이라고 부르는데 linear momentum의 time derivative를 하면 시간 미분을 하면 이것이 얻어진다. m 곱하기 acceleration이 얻어진다. 단 이건 뉴토니안 메카닉스에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relativity가 들어가게 되면 mass가 어떤 rest mass 가만히 있을 때 질량에다가 다음과 같은 로렌츠 팩터를 곱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족되진 않지만 지금 뉴턴 역학에서는 relativity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 speed of light에 비해서 물체 운동 속력이 매우 작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linear momentum의 time derivative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찌꺼기 부분까지 포함해서 relativity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linear momentum 기억을 했고요. 자,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 function of x와 function of y가 있다. 그러니까 x와 y는 independent variable이고 h라고 하는 두 개의 two variable 펑션이 있어서 f와 g의 linear combination이다. f는 y에 depend하고 여기는 x, y가 바뀌어 있네요. 이거 바꿔서 놓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 바꾸었습니다. 자, f는 y에만 관여하고 g는 x에만 관여를 한다. 이 h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x에 대해서 partial derivative를 취해라. 그리고 이것은 h를 y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total time derivative를 취하라. 오케이. 자, f of y does not depend on x. 그래서 f of y를 x로 미분하면 0이죠. 그럼 h를 미분했을 때는 이 f of y는 날아가 버리고 마이너스 g of x라고 하는 걸 x로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는 h를 y로 편미분을 먼저 해라. h를 y로 편미분하면 그 중에 g는 x만 있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 버리고 f만 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사망하고 h를 y로 편미분하니까 f를 y로 편미분한 거. 여기 마이너스가 또 왜 있을까요? 네, 또 잘못된 것을 고쳤습니다. 여기는 필요 없고 y로 편미분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 지웠고요. 그 다음에 total time derivative를 취한다. 그거는 이제 explicit한 time dependence가 여기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딜레이를 시켜서 그 액션 하지 말고 그냥 total time derivative를 붙여놔라. 그렇게 기억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문제를 풀기로 하겠습니다. The kinetic energy of particle mass m with velocity. 뉴턴의 메카닉스에서 속도는 다음과 같은 카테시언 코디네이트의 이 카테시언 유닛 벡터는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것을 닷을 하면 빵이 되죠. 따라서 라이프니츠 룰로 이걸 미분하게 되면 앞에 카테시언 코디네이트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분질 mv 제곱. 자, 그게 키네틱 에너지 T인데 키네틱 에너지는 결국 피타고라스 티어럼 다시 말해 EI 다시 아니고 EI hat that EJ hat equals 델타 IJ 서로 같을 때만 1이고 서로 다르면 0이 되겠죠. 그 조건에 의해서 velocity 스퀘어는
제곱의 합이 된다. 그래서 x 성분의 속도, y 성분의 속도, g 성분의 속도의 제곱으로,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또 x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x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여기 보면 코디네이트 x라고 하는 것은 없고 코디네이트 x의 데리버티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1, x2, x3가 전혀 안 나오니까 그것으로 키네틱 에너지를 편미분하면 다 빵빵빵이 된다. 간단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x1의 방향의 속도, x2의 방향, x3 방향의 속도. 다시 말해 xi 닷으로 i equal 1, 2, 3에 대해서 키네틱 에너지를 미분해라. 자, 그러면 x1 닷이 제곱으로 들어가 있고 x2 닷은 x1 닷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둘을 다 사망한다. 왜? 요것이 다 빵이다. 요것이 빵이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x를 x로 미분한다면 1이지만 y를 x로 미분하면 0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x 닷을 미분하면 1이지만 y 닷을 x 닷으로 미분하면 0이고 z 닷을 x 닷으로 미분하면 0이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같은 친구만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체인 룰을 써서 제곱자리니까 2배의 그 변수 그리고 그 변수를 다시 x1으로 미분해라. x1 닷으로 미분해라. 얘는 뻔할 뻔짜 얘는 1이니까 또 이 2가 캔슬되고 m 곱하기 velocity 이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얘기를 드렸죠. x1 닷으로 미분하면 1이지만 x2 닷을 x1 닷으로 x3 닷을 x1 닷으로 미분하면 다 빵이다. 자, 같은 방식으로 xi 닷을 xj 닷으로 미분하면 같을 때만 1이고 서로 다르면 빵이다. 그것을 어떻게? 마치 ei hat ej hat equals 크로네커 델타가 되었듯이 똑같이 크로네커 델타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키네틱 에너지를 x1 방향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velocity로 미분하게 되면 그 방향의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이 튀어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1을 2로 바꾸고 또 1을 3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키네틱 에너지를 x1 닷으로 미분하면 mx1, x2 닷으로 미분하면 mx2 닷, x3 닷으로 미분하면 mx3 닷.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키네틱 에너지를 미분해서 P1, P2, P3라고 하는 성분을 얻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mx1 닷, mx2 닷, mx3 닷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은 결국 mxi 닷은 키네틱 에너지를 속도로 편미분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멘텀은 mass times velocity인데 이것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썼을 때 m 곱하기 x1 닷, m 곱하기 x2 닷, m 곱하기 x3 닷이 E1, E2, E3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성분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결국 P1, P2, P3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 모든 서로 다른 세 개의 컴포넌트를 단 한 개의 스케일러 펑션인 무엇? 키네틱 에너지의 카테시안 컴포넌트 벨로시티로 편미분한 것이 바로 모멘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the potential energy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거는 어떤 arbitrary한 값이고 potential energy를 보통 U라고 하는데 라그랑지가 V라고 하는 표현을 라그랑지안을 쓸 때 썼기 때문에 historically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우리도 V로 따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그런 형식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work kinetic energy theorem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때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에서 potential 에너지를 정의하고 그로부터 displacement 이만큼 같다면 x0라는 지점에서 x라는 지점까지 힘이 여기 각 지점마다 위치의 함수로 나타나는 힘을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서 쭉 적분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얻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코디네이트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기로 하자. 그리고 파이널로 도착하는 지점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도 쓰기로 하자. 이것을 적분해야 되는데 express the force in terms of V. 여기에서 이 힘을 V로 표현해라. 아, 그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f of x를 뭐 f of t라고 할까요? dt 시간이 아니고 그냥 더미 파라미터. 어떤 constant로부터 x까지 적분한 것을 이건 그 indefinite integral, primitive function 이게 difference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죠? 이거를 x로 데리버티브를 취하게 되면 도로아미 탑을 반센보살에서 f of x라고 하는 인테그란드를 얻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 벡터 필드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 여기에 이 길게 계산하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인테그란드를 적분하고 그것을 다시 그 변수로 미분하면 인테그란드가 나온다가 핵심이고 이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이 데피니션에 한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냥 계속 줄줄이 따라다닌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요. 바로 우리는 요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러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수학 시간에 배운 거를 물리에서 쓸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이 포텐셜 문제에서 오리진이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적용해 볼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수학을 배울 때 수학에서만 배우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수학은 물리 문제를 풀다가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배워야 되는지 수학 시간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알아야지 가르치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수학적인 툴을 디벨롭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잘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다.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는 원래 그 마이너스가 여기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붙은 거고요.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세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힘은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 V를 해주면 이것은 세 가지 E1, E2, E3의 세 가지 성분이 각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편미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요 공식을 잘 활용해서 제자리 도로아미 타블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인테그란드를 읽어낼 수 있고 단지 마이너스의 데피니션 이게 work kinetic energy theorem으로부터 potential 에너지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있어야지만 해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가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힘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음과 같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F equals ma는 이러한 방정식과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린 L이라고 하는 라그랑지안을 정의하는데 라그랑지안은 kinetic 에너지 빼기 potential 에너지입니다. 이때 라그랑지안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kinetic 에너지가 오로지 velocity dependent한 함수가 되고 그리고 potential 에너지는 오로지 conservative force에 dependent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로지 x만의 함수로 되는 간단한 경우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하까지 공부하게 되면 velocity dependent potential까지 튀어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간단한 것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kinetic 에너지는 2분질 mv 제곱 좋습니다. potential 에너지는 마이너스 힘 곱하기 거리의 적분의 형태로 된다라고 알고 있고 kinetic 에너지는 velocity dependent, potential 에너지는 그 coordinate dependence만 가지고 있습니다. kinetic 에너지는 velocity dependent 하기 때문에 각 velocity의 카테시언 컴포넌트로 미분하면 리니어 모멘텀의 그 카테시언 코디네이션 튀어나오게 되고 kinetic 에너지의 coordinate dependence가 없으면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 이렇게 뭐 캡슬러의 문제를 풀 때는 튀어나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카테시언 코디네이션만 썼을 때는 다 날아가 버린다. 포텐셜도 velocity dependent 포텐셜은 생각하지 말자. 자, 그렇게 되면 coordinate dependent한 포텐셜만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familiar. 자, F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gradient potential 에너지의 I 번째 성분이 되니까 이게 바로 그 말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리니어 모멘텀을 kinetic 에너지로부터 얻어내는 법을 생각했는데요. 이 kinetic 에너지에서 속 에너지를 속도로 편미분하면 리니어 모멘텀이 되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이 potential 에너지가 velocity independent 하니까 여기에 potential 에너지를 velocity로 편미분한 걸 빼봤자 값이 바뀌지 않겠죠. 0이니까. 그래서 결국 리니어 모멘텀의 카테시언 컴포넌트는 라그랑지안의 그 카테시언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velocity로 라그랑지안을 미분하면 라그랑지안 뭐라고 그랬죠? T-V kinetic energy subtracted by potential energy였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리니어 모멘텀이 나왔다. 우리는 코디네이트로 다시 미분을 하게 되는데 카테시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썼을 때는 kinetic 에너지가 velocity dependent하고 coordinate independent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오직 이것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걸 많이 봤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이 된다. Fi.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F equals ma라고 하는 것은 F는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인데 Fi는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 오브 리니어 모멘텀 i번째 성분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보니까 F라고 하는 것이 라그랑지안을 코디네이트로 미분한 것이고 F라고 하는 것이 라그랑지안을 코디네이트로 미분한 거고 그리고 리니어 모멘텀은 라그랑지안을 velocity로 미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velocity로 미분한 리니어 모멘텀을 얻어내고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 이게 리니어 모멘텀이라는 말이고 이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로 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PI의 다시 되니까 그게 F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I 다시 FI는 PI 다시고 이것을 FI를 이렇게 써놓으면 round xi round equals 이런 방정식을 얻게 되죠. 이거를 여기로 가져오게 되면 이게 얻어지니까 이 양을 해요. 그러면 라그랑지안을 코디네이트로 미분하고 뺄셈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 업 요것은 리니어 모멘텀이 된다라고 했죠.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 리니어 모멘텀 이퀄 빵 이게 바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고 그것이 바로 뉴턴스 세컨드 러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서 동일한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얻어낼 수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액션이라고 하는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액션을 정의하고 그 액션이 미니마이즈 된 마치 페르마 프린시플이 빛이 가는 길이
그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짧게 하는 경로로 선택하다 산다라고 했듯이 역학계의 액션이 미니마이즈 된 대로 자연계는 그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특이한 파스툴레이트를 얻어내게 되는데 그것을 해밀턴's Least Action Principle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